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아들 김민우의 목소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통장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 영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을 후벼 파던 아픔이 이 순간만큼은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라니. 내 돈을 내가 쓴 것뿐인데 뭘 설명해야 하니? 어머니가 그동안 모으신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다 어디로 보내버리시면 어떡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아들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김성희님께서 개인 재산 전액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부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재산 분할 청구로 제 돈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 기부했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아버지, 재산, 아니,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 그걸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했단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아버지 돈을 어머니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버지 돈을 마음대로 쓴 건 누구니?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 이 환자 차트가 어디 있더라? 남편은 아침부터 책상 서랍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 은퇴한 남편에게서 처음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당신 작년에 은퇴하셨잖아요. 무슨 차트를... 아, 그렇지.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있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물을 끓이다 잊어버려 주전자를 태우기도 하고 동네를 산책하고 집을 못 찾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남편이었기에 자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받기를 한사코 거부했죠. 결국 제가 거의 강제로 모시다시피 해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틀렸을 거야. 내가 의사였잖아. 이런 증상은. 말끝을 흐리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가 이제는 환자가 되어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보, 통장 관리는 이제 당신이 해요. 내가 실수할까봐. 일주일 뒤 남편이 내민 통장에는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둘 다 검소한 성격이라 매달 번 돈의 상당액을 저축했고 병원도 잘 되어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0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죠.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주려 했지만 아들은 의사가 되길 거부했습니다. 대신 사업을 하겠다며 독립했죠. 그때 남편은 아쉬워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병원은 좋은 조건에 다른 의사에게 인계했고 그 돈으로 노후를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바쁘다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응. 초기라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통장 관리도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바쁘다며 발길도 끊었던 아들이 갑자기 통장 관리를 자청하다니. 하지만 저는 그때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효도하려나 보다 하는 마음에 감사했죠. 그러나 일주일 뒤 은행에서 온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5억 원 이체 완료요. 깜짝 놀라 은행에 확인해 보니 아들이 위임장을 가져와 돈을 이체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도장을 어떻게 찍었는지 위임장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그 돈. 어머니, 제가 사업하는데 잠시만 필요해서요. 곧 갚을게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들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술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곧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있다면서 부모님 노후는 더 잘 모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3억이 더 빠져나갔고 이번에는 아들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도박비 때문에 한 달째 안 나오시는데요. 남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알면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밤마다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호사를 동반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재산은 법적으로 절반은 제 몫이에요. 재산 분할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8억을 가져가고도 모자라 남은 재산마저 가져가겠다는 아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제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준 것들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들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님, 김민호 씨 아버님께서는 현재 치매 판정을 받으신 상태고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는 하니? 이미 8억이나 가져갔으면서. 어머니, 그건 제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거였잖아요. 이건 제 권리라고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내가 아버지 도장 위조해서 돈 빼돌린 것도 권리였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민호 씨 그 부분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그게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만 이미 증거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위임장 사본과 CCTV 영상 캡처본까지. 아들이 남편의 도장을 가져와 위임장을 작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오해라고? 내가 아버지 도장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 아버지가 치매 걸리고 정신이 흐릿해지신 걸 이용한 거지? 서재에서 무슨 서류 찾는 척하면서. 어머니, 네, 아버지는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니?
이대는 안 간다고 해도 괜찮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런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남편이 뒤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우 왔니? 남편은 아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너 요즘 바쁘다며. 병원은 어때? 환자들은 많니? 남편은 여전히 아들이 의사가 된 줄 알고 계십니다. 현실과 과거가 뒤섞인 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김민호 씨,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청구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 권리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이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민우야?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실례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아들의 협박 문자들. 어머니가 그동안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조사해보면 재미있는 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불효자로 보이시나요? 그래도 전 제 권리를 찾을 겁니다. 이번 주까지 답이 없으시면 다음엔 제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네요. 매일 밤 울리는 메시지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남편 재산을 횡령했다고 협박하는 아들. 이게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협박이 무서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병세를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러지? 기억이 자꾸 안 나. 남편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을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 회사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사장님이 회사 자금을 다 빼서 도박하신 거 아세요? 저희 월급도 몇 달째.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재산마저 노리고 있었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미리 위임해 둔 상태여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모으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의 위임장 위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하실 생각은? 아직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기회마저 발로 찼습니다. 얼마 후 들려온 소식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웬만한 재벌가 딸과. 이제 알겠네요. 재산분할 청구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아들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도박으로 날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기까지 치려는 걸까요? 한숨도 못 자던 어느 날 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바로 잡아야 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재산, 그걸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최선이에요. 노인복지재단 설립 계획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재산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죠. 전액을 기부하신다는 건데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맞아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이 돈이 도박 빚을 갚거나 남들에게 허세나 부리는 데 쓰이느니 차라리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요. 재단 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이상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을 왜 진작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재단의 주요 사업 방향은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배우자의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 예비 장인어른과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구나. 난 못 갈 것 같아. 네? 제 결혼인데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안 간 내가 진정으로 결혼하고 싶은 거라면 우리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예비 처가에서는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다.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에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재산을 이체할 준비를 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두 이체해 주세요. 통장의 숫자들이 0으로 바뀌는 순간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의 욕심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도 밤잠을 설칠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장미 한 다발을 사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응, 무슨 꽃이야? 남편은 꽃다발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잊어가고 계시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제가 처음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그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장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평범한 후원자로 남고 싶어요. 대신 제 경험을 나누는 멘토 정도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재산 기부도 완료되었고 재단 설립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과의 마지막 대면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좋은 일 하러요. 우리 같은 사람들 돕는 일이요. 남편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가 한 선택이 더욱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보낸 수많은 날들, 아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증거,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증거,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까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아들의 얼굴에 직접 말해줄 겁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모성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로 잡아주는 것. 비록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일 테니까요.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낼 시간들,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삶의 의미일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